세계 최고의 대학병원이자 유럽의학의 자존심, 샤리테 대학병원의 신경외과 수석 의사 마르쿠스 슈미트입니다. 32년간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하지 않으며 척추 수술만을 전문으로 해온 제가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 건 제 의료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난 2월 한 통의 이메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내용인즉 제가 수술 불가 판정을 내린 환자가 한국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코웃음이 났습니다. 아시아의 어느 병원이 감히 샤리테가 포기한 수술을 성공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도 그럴 것이 그 환자의 경우는 경추 4, 5번 사이의 종양이 척수를 90% 이상 압박하고 있었고 주변 혈관과의 유착도 최악의 상태였으니까요. 300년 역사의 샤리테 병원에서도 이런 케이스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더구나 환자의 심각한 기저질환으로 전신 마취는 꿈도 꾸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의 최고 신경외과 의사들과 세 차례나 화상 컨퍼런스를 열어 논의했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수술 성공률 30% 미만, 수술 중 사망, 위험 40%라는 끔찍한 통계 앞에서 수술을 결정할 수 있는 의사는 없었죠. 그런데 메일에 첨부된 수술 동영상과 의료 차트를 보는 순간 제 호흡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2년간 쌓아온 제 의학적 신념이, 유럽 의학의 자부심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최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이 패배감과 같은 감정을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한국의 의료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메일에 첨부된 수술 영상을 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국 의료진은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3D 내시경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고 실시간으로 종양의 위치와 주변 혈관을 완벽하게 시각화하는 AI 내비게이션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수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최소 8시간은 걸릴 것이라 예상했던 수술을 그들은 단 2시간 만에 완료했던 것입니다. 전신 마취가 불가능했던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국소 마취로 진행했다는 점은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수없이 많은 논문과 컨퍼런스에서 이런 케이스는 전신 마취 없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수술 후 촬영된 MRI 영상은 거짓말처럼 깨끗했습니다. 종양은 흔적도 없이 제거되었고 주변 신경과 혈관은 마치 손도 대지 않은 것처럼 온전했습니다. 밤새 수술 영상을 돌려보며 고민했습니다. 32년간 쌓아온 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유럽 의학의 한계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수술 중간중간 보이는 의료 장비들은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최신 장비보다도 월등해 보였습니다. 결국 자존심을 꺾고 서울병원 신경외과에 방문 요청 메일을 보냈습니다. 세계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온 제가 배우러 가겠다고. 메일을 보내는 순간의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예상과 달리 2주 만에 답장이 왔고 그들은 놀랍도록 개방적인 태도로 저를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혹시 영상이 조작된 것은 아닐지, 아니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은 아닐지 하지만 이런 의심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 정도의 짧은 방문을 계획했지만 한국 의료진이 보내온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일정을 한 달로 늘렸습니다. 그들이 보유한 수술 데이터는 놀라웠습니다. 최근 5년간 진행된 고난도 척추 수술 1200건의 성공률이 95%에 달했고 평균 수술 시간은 유럽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이었습니다. 우리 병원의 경우 약 15%의 환자가 겪는 신경 손상이나 감염 등의 합병증이 그들의 경우 1.2%에 불과했죠. 이런 통계 자료들은 제가 알고 있던 의료의 기준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베를린 공항을 떠나기 전 병원 동료들은 저를 말렸습니다.
유럽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가 아시아에서 무엇을 배우겠냐는 것이었죠. 심지어 제 제자들까지 나서서 만류했습니다. 교수님, 혹시 그 수술 영상이 조작된 것은 아닐까요? 아시아 병원들은 홍보를 위해 과장된 자료를 만들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의심 어린 시선과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본 수술 영상 속에 담긴 혁신적인 기술과 그동안 우리가 불가능이라 여겼던 것들을 가능케 한 한국 의료진의 도전 정신을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의학에는 국경이 없으며 최고의 기술을 배우는 데는 자존심이 필요 없다는 것을요. 이제 곧 12시간의 비행이 시작됩니다. 이 비행은 단순한 거리의 이동이 아닌 제 의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날부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공항 내 원격 진료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서울병원과 화상 연결이 이루어져 있었고 외국인 환자들의 상담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었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수술실 복도 벽면의 대형 디스플레이였습니다. 8개의 신경외과 수술실에서 진행되는 모든 수술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AI 시스템이 각 수술의 진행 상황과 위험 요소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스마트 수술실이었습니다. 수술실 천장에 설치된 16대의 3D 카메라가 수술 부위를 다각도로 촬영하고 AI가 실시간으로 중요 혈관과 신경의 위치를 식별해 수술 화면에 표시해 주었습니다. 집도인은 마치 비행기 조종사처럼 모든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죠. 수술 로봇의 정밀도는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0.1mm 단위의 정확도로 움직이는 로봇팔은 인간의 손떨림을 완벽하게 제거했고 좁은 시야각에서도 정확한 시술이 가능했습니다. 독일에서 4시간 이상 걸리던 수술이 여기서는 1시간 30분 만에 끝나는 것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술실 한쪽 벽면에는 세계 각국의 의료진들과 실시간으로 연결된 화상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고난도 수술의 경우 미국, 영국, 호주 등 세계 각국의 전문의들이 실시간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최적의 수술 방법을 결정했죠. 이런 글로벌 협진 시스템은 처음 경험해보는 것이었습니다. 환자 관리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술 전후 환자의 모든 상태가 IoT 센서로 측정되어 중앙관제실로 전송되었고 AI가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참관하는 동안 수술 후 미세한 출혈 징후를 AI가 포착해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수술 성공률이었습니다. 최근 1년간 진행된 고난도 척추 수술 238건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수술 성공률 94.3%, 합병증 발생률 1.2%, 재수술률 0.5%라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유럽 최상위 병원들의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결과였죠. 이곳에서는 수술실이 단순한 치료 공간이 아닌 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매주 열리는 의료혁신 회의에서는 의사들뿐만 아니라 AI 전문가, 로봇공학자, 빅데이터 분석가들이 모여 새로운 수술 기법을 연구했습니다. 이런 다학제적 접근이 그들의 높은 의료 수준을 가능케 한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방문 2주차 신경외과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데이터 리뷰 미팅은 제 모든 상식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지난 5년간의 척추 수술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는 자리였는데 그곳에서 본 수치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먼저 수술 시간의 차이가 놀라웠습니다. 우리 샤리테 병원의 경우 복잡한 척추 수술에 평균 4시간 12분이 소요되는데 이곳의 평균 수술 시간은 1시간 15분에 불과했습니다. 더구나 이는 단순히 시간만 단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밀도가 더 높았고 출혈량은 우리의 3분의 1 수준인 평균 50ml였습니다. 회복 기간의 차이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주요 척추 수술 후 평균 3개월의 회복 기간이 필요했지만 이곳의 환자들은 평균 32일 만에 일상생활로 복귀했습니다. 게다가 재활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합병증도 독일의 15%에 비해 현저히 낮은 3.2%에 불과했습니다. 환자 만족도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독일의 76% 만족도가 우수하다고 자부했는데 이곳의 만족도는 94.8%에 달했습니다. 특히 의료진의 설명과 소통 항목에서는 90%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했죠. 비용 효율성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동일한 난이도의 수술 비용이 독일의 45% 수준이었고 재원 기간은 평균 5.2일로 우리의 12.8일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수술 후 진통제 사용량도 우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의료사고율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중대 의료사고는 단 2건으로 이는 수술 건수 대비 0.2%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기간 독일의 평균 의료사고율 1.5%와 비교하면 놀라운 차이였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철저한 제3자 검증을 거친 것이었고 WHO의 기준에 따라 산출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의료의 기준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기준은 바로 여기 한국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문 3주차에 마주한 장면은 제 의료 인생 30년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서울병원 신경외과에서 진행된 특수 케이스 척추 수술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환자는 프랑스에서 온 47세 여성으로 경추 4, 5번 사이의 종양이 척수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술 불가라고 정해 내린 수술과 같은 케이스였죠. 특히 이 환자는 심장 질환으로 인해 전신 마취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5군데의 유럽 병원에서 수술을 거절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의료진의 접근은 달랐습니다. 먼저 AI 진단 시스템으로 1200건의 유사 수술 데이터를 분석했고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환자 맞춤형 모형으로 수술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특히 국소 마취 상태에서도 수술이 가능하도록 특수 개발된 미세 로봇 시스템이 동원되었습니다. 수술실은 마치 미래의 연구소 같았습니다. 놀랍게도 수술은 단 2시간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종양은 100% 제거되었고 주변 조직 손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환자가 수술 직후부터 신경학적 증상이 개선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회복 과정도 혁신적이었습니다. 병실의 모든 생체 신호가 AI 시스템으로 24시간 모니터링되었고 미세한 변화도 즉각 감지되었습니다. 환자는 수술 3일 만에 보행이 가능했고 일주일 후에는 퇴원했습니다. 이는 기존 유럽의 회복 기간인 6, 8주와 비교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수술 비용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첨단 장비와 시스템이 동원되었음에도 총 비용은 유럽 평균의 40%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입원 기간도 우리의 4분의 1로 단축되었죠.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새벽 5시에 시작되는 의료혁신 회의에서 의료진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수술 기법을 연구했고 매달 평균 2~3건의 의료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들의 혁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척추 수술의 새로운 표준이 한국에서 시작되고 있다고요. 이곳에서의 경험은 제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혁신을 어떻게 독일에 도입할 것인가? 그것이 제 새로운 숙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보낸 한 달 동안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의료진들의 끊임없는 열정이었습니다. 특히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모든 병실에 설치된 AI 음성인식 시스템은 환자의 작은 신음소리도 감지해 의료진에게 전달했고 통증 수준을 실시간으로 분석했습니다. 환자 만족도 조사는 매일 3회씩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즉시 의료 서비스에 반영되었습니다. 의료진의 혁신 추구는 숫자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이들이 출원한 의료 특허만 127건,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은 89편에 달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밤에는 전 세계 의료진들과 화상 컨퍼런스를 열어 새로운 수술 기법을 공유했고, 여기에 참여하는 해외 의료진이 매주 평균 300명을 넘었습니다. 이러한 열정은 곧바로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환자의 평균 재원 기간은 전년 대비 23% 감소했고, 수술 후 통증 점수는 평균 2.1점 10점 만점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이 0.8%에 불과했다는 점은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이제 저는 매달 한국을 방문합니다. 독일로 돌아온 후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병원 시스템의 전면 개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환자 중심 서비스 모델을 도입했고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6개월 만에 환자 만족도는 28% 상승했고 의료진의 업무 효율은 45% 개선되었습니다. 현재 유럽 전역에서는 한국 의료혁신 벤치마킹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15개국 병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유럽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총 예산만 3억 유로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의료혁신 프로젝트입니다. 세계 의료계의 중심축이 바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환자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 그리고 세계 최고를 향한 뜨거운 열정. 이것이 바로 제가 경험한 한국 의료의 본질이었습니다. 한 달간의 경험은 제 남은 의료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미래 의료의 혁신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다고. 전 세계 의료진들이 한국으로 향하는 이유를 이제는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중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을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